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중단원 문제풀이 했던 거 복습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설을 보면서 나와 다르게 푼 점이나 아니면 내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던 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도 다시 풀시고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다시 푸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자기 걸로 만드셔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풀어보고 안 풀리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양이 좀 많아요. 48에서 50페이지 전부 다 할 거고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 안 푸셨으면은 지금 잠깐 멈추고 문제 푼 다음에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봐도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고민하면서 푸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푸는 거 보는 거는 그냥 와, 저 선생님 잘 푼다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설 보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세요. 충분히 고민하고서. 그러면은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y제곱은 4px 쓰시면 되겠죠. 사실 x제곱은 4py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y제곱은 4px겠죠?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니까 p값은 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포물선은 y제곱은 8x가 되는데 얘가 6,a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럼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a 맞죠? a제곱은 6, 8에 48이죠. 48이 나오니까 A값 여기서 바로 구하실 수가 있네요. A는 4루트 3 또는 A는 마이너스 4루트 3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1번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려도 되는 쉬운 문제는 그냥 저렇게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x제곱은 12y라는 포물선이 나왔네요. x제곱은 12y. 자, 그러면 x제곱은 4py에서 4p가 10이니까 p값은 3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초점의 좌표는 0,3이 될 거고요. 자, 포물선 문제인데 지금 딱히 접선 나오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문제 보시면 접선 얘기 하나도 없죠? 그쵸? 그런데 너무나 대놓고 지금 준선을 생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선을 반드시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나마나 포물선 정의 쓰겠죠. 준선이 안 그려져 있다?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준선은 그냥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초점 준선 다 찾아줬고요. 문제 보시면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면요. 무게중심이 초점인 삼각형이래요. ABC 이렇게 있고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초점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하던 거죠. 1학년 때. ABC 좌표를 제가 각각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x1, x2, x3 그리고 y1, y2, y3를 각각 구하실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의 합은 알 수 있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요거를 3으로 나눈 게 지금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y좌표인 3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고등학교 1학년 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알고 있다 라고 한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AF 길이 더하기 BF 길이 더하기 CF 길이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AF, BF, CF 길이 직접 구해서 더하실 분 없겠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포물선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F는 지금 ABC가 전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AF 길이랑 같은 거는 요 길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BF 길이랑 같은 건 이 길이겠죠? 그쵸? B에서 준선까지 거리. 그 CF 길이랑 같은 거는 C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겠죠?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가 AF, BF, CF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요. 자, 요 AF 길이랑 같은 게 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준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길이는 무조건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는 바로 A의 Y좌표죠. 그래서 AF 길이 대신에 Y1 더하기 3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B랑 C도 마찬가지겠죠. BF도 Y2 더하기 3일 거고요. CF도 Y3 더하기 3이겠죠. 찜찜하신 분들은 직접 보셔도 되는데 자, B 볼게요. B 보시면 지금 요 길이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조그만 요 길이, 요게 바로 Y좌표겠죠. 마찬가지로 C부터 준선까지 요 길이도 여기까지는 3인데 이 부분은 C의 Y좌표인 Y3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끝났네요. 뭐 굳이 한 줄 더 쓰면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9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요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어떤 걸 알고 있다? 3개 더한 건 알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9죠. 따라서 요 값이 9기 때문에 9 더하기 9 해주면은 18이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부러 무게중심 알려드리려고 X좌표까지 쓰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기억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나오고 나올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보시면 역시나 포물선 나왔고 초점 나왔죠. y제곱은 12x니까 초점 찾고 가시면요. 초점 3,0이죠. 문제 마저 읽어보시면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쵸? 초점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포물선 성질 설명드릴 때 얘기했던 게 반드시 생각이 나셔야 돼요. 반드시. 자,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당연히 만날 거고요. 그 두 점을 각각 A, B다 라고 잡아줍시다. 그렇죠? A랑 B. 그랬을 때 문제 읽어보시면요. AF 대 BF 길이가 2대 3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AF 대 BF 길이가 2대 3이다. 그러면 그냥 2대 3이라고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써야 된다? 2K, 3K 이렇게 길이로 바꿔주셔야 되죠. 되셨나요? 뭐 K 당연히 양수고. 보시면은 아니 선생님 EK가 3K보다 긴데요? 잘못 그리셨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쵸? 왜 안 되냐? 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길 A라고 여길 B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뭐 여기 2K 여기 3K로 하든 뭐 여기 3K 2K로 하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뭘 쓸 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이 길이가 나왔죠. 2K, 3K라고. 그랬을 때 지금 P 값이 3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P가 3이죠. P분의 1은 이 길이분의 1 더하기 저 길이분의 1이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시려나? y제곱은 4px가 있어요. 그쵸? 그럼 당연히 초점은 p, 0일 거고요. 여기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렸을 때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뭐 요 길이는 p가 되겠죠. 여튼 그랬을 때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제가 증명까지 친절히 해드린 거 있죠? 요 내용 쓰자는 거죠. 초점을 지나는 직선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걸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은 2k분의 1 더하기 3k분의 1이네요. 그럼 끝났죠? 이거 통분해 주시면 6k분의 5죠? 그렇죠? 6k분의 5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k 값은 얼마야? 2분의 5가 나오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AB 길이인가요? AB 길이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B 길이니까 요거는 5K죠? 2K 더하기 3K 해서 그러면 2분의 25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들이 괜히 해드린 게 아니에요. 알면은 훨씬 편하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뭐 야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수직 내리세요. 여기도 수직 내리세요. 그러면은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 개 나왔죠? 그쵸? 닮음이니까 닮음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하실 때 이것도 하셔야겠죠. 포물선 문제이기 때문에 준선 딱 그려주시고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어서 길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AF 길이가 여기가 2K, 여기가 3K. 문제점은 요거 할 때는 길이를 좀 제대로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길이가 저 모양인 상태로 그냥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K분의 1 더하기 3K분의 1이 되나 3K분의 1 더하기 2K분의 1이 되나 상관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푸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길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를 2K, 여기를 3K로 잡아서 또 고치기 좀 그냥 냅두죠.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걸 통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놨었잖아요. 공부하실 때. 이때는 그냥 저거를 쓰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편한 공식입니다. 알아두시면. 지우고 4번 갈게요. 네, 4번 보시면 타원 나왔고요. 초점이랑 뭐 장축, 단축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죠. 이때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F 더하기 PF 프라임 값을 구해라 라는 거네요. 네. 그럼 뭐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 난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은 타원 그려도 괜찮아요. 요거 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분 이래가지고 타원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타원 그리고서 뭐 일일이 하셔도 되는데 익숙해지셨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구하는 것부터 뭔지 볼게요. 우리가 찾는 건 요 값인데 P가 타원 위의 점이죠. 그러면은 뭐라고 읽어준다?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 묻고 있죠. 그렇죠?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으니까. 보시면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잖아요. 장축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그냥 2A로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식 찾아볼게요. 먼저 초점이 나와 있으니까 C가 풀마 루트 5잖아요. C제곱은 5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 C제곱이라는 거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쓸 수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 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장축 빼기 단축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장축의 길이가 2a잖아요. 단축의 길이는 2b죠. 이게 2라는 얘기는요. a-b 값이 1이란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됐죠? a, b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a, b 값 구할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5니까 이거 인수분해 너무나 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쵸? 합차 공식. 그런데 둘이 뺀 게 1이래요. 그럼 얘가 5죠? 그쵸? A 더하기 B가 5란 얘기죠. 자, 그럼 됐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A인데 2A는 그냥 요거 두 개 더 해주시면 되죠. B-B 알아서 없어질 거고. 따라서 2A는 6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장축의 길이 PF 더하기 PF 프라임은 6이라는 거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타원 안 그렸거든요. 타원의 그래프. 그쵸? 안 그리고 그냥 A, B, C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 타원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게 어려우시면은 타원 하나 그려놓고 하세요. 틀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도 타원 문제네요. 타원 있는 요 타원으로 보이시죠? x제곱 있고 6y제곱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6y제곱, 아, 저 타원이겠구나. 그러면은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야지 우리가 초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완전제곱으로 바꿔줄게요. 보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6y제곱 마이너스 24y가 있으니까 6으로 묶어낼게요. 6으로 묶어내시면 y제곱 마이너스 4y죠?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27 있잖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더해주면 되냐? 우리가 완전제곱 만들려고 더해줬던 애들을 오른쪽에도 똑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9를 더했죠? 그럼 9 더해주시고 여기다가는 24를 더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오른쪽은 6이 되겠죠? 그쵸? 우변은 6이니까 우리가 요 타원에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시면요. 우리가 찾는 타원이 바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명확하죠? 그쵸? 중심을 어떻게 옮긴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긴 거죠? 그럼 당연히 초점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초점도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가겠죠? 네,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요. a제곱이 6이고 b제곱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초점의 좌표는 루트 5,0이랑 마이너스 루트 5,0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그럼 초점도 옮겨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찾는 초점은 뭐 편의상 F'I라고 순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아까 요게 루트 5였고요. 0이었고 마이너스 루트 5, 0이었죠? 이렇게 쓰자.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 0 이렇게 있었죠? 이거를 x축으로 3칸 갔으니까 x좌표에 3 더해주시고요. y축으로 2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y좌표에 2 더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럼 요게 새로운 초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 요 OF, F'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O는 지금 원점이죠? 그리고 F랑 F' 보시면은 이거 둘 다 1사분면에 있는 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F가 될 거고 여기가 F'이 되겠다. 보시면 F랑 F'은 Y좌표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부터 보죠. 일단 F랑 F' 요게 삼각형의 밑변으로 잡아둘 건데요. 요 길이는 Y좌표가 같으니까 그냥 X좌표끼리 빼면 되죠. 그럼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는 너무나 금방 나오게 되죠. 당연한 사실. 그렇죠? 물론 이거 평행이동 하기 전이랑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킨다고 초점 사이 거리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미리 구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또 F랑 F'의 Y좌표가 2란 얘기는요. 요 있죠, 요 길이. 높이가 바로 2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2루트 5 곱하기 높이 2니까 2루트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평행이동 할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서로 16km 떨어진 두 관측소가 있다. 한 관측소에서 어쩌고 저쩌고 12초 후에 다른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었다. 요거 문제 풀어보셨죠? 똑같은 문제죠.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쌍곡선 배우셨을 때 25페이지 문제 6번 제가 같이 해드렸어요.
25페이지 문제 6번. 그쵸? 이거는 뭐 기지국 AB가 있고 거리의 차가 60km다. 이런 식으로 쌍곡선 방정식 구하는 문제였는데 얘랑 똑같죠, 문제가. 그쵸?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km 떨어진 두 관측소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8,0이랑 8,0 위치에 있대요. 찍어주시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가 8,0이래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개가 초점이라는 거 바로 파악을 하실 거예요. 여튼 이렇게 16km 떨어진 두 관측소가 있는데 한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은 지 12초 후에 다른 관측소에서 폭발음을 들었다라고 했죠. 어딘진 모르겠는데 뭐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폭발음을 들은 지 12초 후에 다른 데서 들었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폭발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소리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소리가 이동을 해? 소리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전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폭발을 했으면은 B가 먼저 들었겠죠? B가 먼저 듣고 12초 후에 A가 들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폭발 지점부터 B까지의 거리가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폭발 지점부터 A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12초 후에 들었다고 했죠? 그쵸? 12초 후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거기 괄호에 소리의 속력을 초속 3분의 1km라고 잡았죠? 그쵸? 1초에 3분의 1km 간다는 거죠? 그럼 12초에는 3분의 1 곱하기 12km만큼 가겠죠? 4km만큼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가 K면은 여기서부터 A까지 길이는 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야지 12초만큼 더 뒤에 듣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너무나 쌍곡선 문제라는 게 뻔히 보이시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쌍곡선 위에 점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K 플러스 4에서 K를 빼면은 두 거리의 차가 항상 4가 되는구나. 거리의 차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리의 차가 4라는 말은요. 요게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이게 얼마예요? 2a죠. 그럼 a 값은 2가 되죠? 그리고 요 a점, b점이 초점이 되니까 c 값은 8이죠? 그러면 c제곱은 64죠? 그쵸? 그럼 a가 2니까 a제곱은 4일 거고요. 쌍곡선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니까 b제곱이 60이어야지 둘이 더했을 때 64가 나오겠죠? 그럼 끝났네요. a제곱 b제곱 구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60분의 y제곱은 1이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사실 뭐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줬어요. 거의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훨씬 수월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뭐 우리가 쌍곡선을 직접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죠. 뭐 굳이 그린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네요. 그러면은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은 요 타원과 초점을 공유하는 쌍곡선이 있대요. 두 초점을 공유하는 쌍곡선이 있는데 그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쵸? 그럼 A값, B값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조건이 타원의 단축의 길이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찾으려는 쌍곡선 있잖아요.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 형태로 놓을게요. 여기서 제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지금 안 쓴 이유가 그죠?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달라지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쌍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요. 그쵸? 초점은 x축 위에 있죠. 근데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초점은 y축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쌍곡선의 초점이 지금 이 타원의 초점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저 타원의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냐 y축에 있냐를 결정을 해야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타원부터 볼게요. 요 녀석 x제곱 더하기 13y제곱은 13이니까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꾸고 봤더니 이거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죠. 그러니까 좌우로 퍼져 있는 이런 타원이 될 거고요. 당연히 초점은 x축 위에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여기를 1로 잡아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y축 그려주시고 저 타원 그려주시면은 타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원의 초점이 여기랑 여기고 이게 마침 쌍곡선의 초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여기 C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원이기 때문에 C제곱은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 빼주면 되죠. 13 빼기 1 해서 12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할 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은 단축의 길이와 주축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요 타원에서 단축의 길이랑 관련 있는 건 얘죠? 그쵸? b제곱이 1이니까 b는 1이죠. 그러면 2b는 2이니까 단축의 길이는 2다라는 거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볼 건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는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잖아요.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바로 2a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주축의 길이는 2a가 된다. 우리가 찾는 a 값은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b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b값은 어떻게 찾냐? 우리가 쌍곡선에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냥 밑에 거 두 개 더해주면 그게 c제곱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c제곱이 마침 12예요. 그리고 a제곱은 1이에요. 그럼 b제곱은 11이 되겠죠? 따라서 b제곱은 11이다.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죠. 그러니까 루트 11x 이렇게 찾아주시면 얘가 쌍곡선의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원이랑 쌍곡선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온다라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봐주시면 돼요. 타원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고 쌍곡선의 관점에서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쌍곡선, 뭐 타원 이런 거 하면서 몇 번 해드렸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보시면은 y제곱은 마이너스 x라는 포물선 있고요.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8이 있어요. 그쵸? 이랬을 때 이 포물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레가 자, 곡선과 직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이 원과 직선,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요런 점을 잡아볼게요. 원 위의 점을 제가 여기를 잡을게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 되죠. 그런데 이 점을 제가 여기다 잡을게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좀 더 짧아졌죠? 아, 그러면은 좀 더 가깝게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약간 미세하지만 아까 요 길이보다는 좀 더 짧아졌죠? 그쵸? 그래서 한 이쯤에다가 다시 찍어봤더니 요 길이는 다시 늘어났네요. 그쵸?
물론 이 원위의 점을 이런 데다가 찍어버리면은 이 길이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이,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실 때 원과 직선 위치관계 배우실 때 학습을 제대로 한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되냐면은 바로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거를 제가 평행이동해서 원에 접하게 그려볼게요.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원에 접하게 그려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접점 있죠? 그쵸? 접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접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 접점에서부터 이 직선, 파란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만드는 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하셨었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접할 때가 포인트예요. 접할 때. 자, 그럼 이런 생각 해볼까요? 원위의 점으로부터 이 파란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 지금 요건 최소인 점이죠. 최대가 되려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거를 살살살살살 평행이동을 시켜서 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에서부터 파란색 직선까지가 거리가 최대가 되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게 왜 최소고 왜 최대인가요? 이해가 안 가시면 요거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가 최소라는 말은요. 이 점에서 살짝 오른쪽 왼쪽 비껴나 있으면은 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왜 더 길어지냐? 여기를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접점이다. 딱 그었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비껴나게 요 점을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자, 우리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접선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 길이가 지금 제가 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옆에 그린 점, 이 바로 옆에 그린 점, 이 점에서 파란색 직선까지의 길이는 D보다 항상 크게 되죠. 요만큼이 더 추가로 생기잖아요. 이 점이 여기 있어도 이만큼이 더 생기고요. 이 점이 여기 있어도 이만큼이 더 생겨요. 작지만 D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이거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삼각형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점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바로 이 파란색 직선 얘를 살살살 평행이동을 시켜주셔서 접하게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접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접하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때 그 접점 있죠. 이 접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찾는 거리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방금도 확인했지만 이 점이 아니라 살짝 옆에 있는 점 잡아주시면요. 길이가 좀 더 생기죠. 아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가 아니고 바로 접할 때가 될 거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8이잖아요. 근데 얘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포물선이니까 더하기 n분의 p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y제곱은 마이너스 x니까 p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0. 그러면은 n분의 p니까 얼마지? 2분의 1이 되죠.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점을 그럼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죠. 접점을 찾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 접점에서 파란색 직선까지 거리나 아니면 이 접선 위에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접점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찾아주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바꿀까? 여기서 아무 점이나 제가 찾을 건데 1,0으로 할까요? x에다 1넣으니까 y값이 0 나오네요. 1,0으로 하고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니까 여기다가 양쪽에 2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요. 뭐 d라고 할게요. d라는 값은 루트 여기 1이고 2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은 루트 5가 되겠죠? 여기다가 절대값 붙여주시고 1,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16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5니까 루트 5분의 15라고 보셔도 괜찮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3루트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9번 보시면은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타원이랑 쌍곡선 같이 그려놨죠.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이 P라는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점 P는 타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쌍곡선 위의 점이 되겠죠. 그리고 P에서의 타원의 접선과 쌍곡선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두 가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A값, B값이죠.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오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디서 나올 거냐? 쌍곡선의 접선과 타원의 접선이 수직이래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거기서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P라는 점이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요.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점 대입하는 거. 그걸로도 하나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란 쌍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래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맞나? 네.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의 점이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대신에 x1, x 넣고 y제곱 대신에 y1, y 넣으시면 되죠. 바로 계산하시면은 3분의 루트 2x 더하기 y는 1이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타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요. a제곱분의 3루트 2x 더하기 b제곱분의 여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y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나왔는데 둘이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의 기울기는요. 이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니? a제곱분의 3루트 2b제곱 요게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뭐 해준다?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곱하기 a제곱분의 3루트 2b제곱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보시면은 여기 3, 3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 2 루트 2는 2니까 a제곱은 2b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일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죠? P라는 점이 이 타원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점 대입하시면 끝날 겁니다. 자, 점 대입하시면요. a제곱분의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18이죠.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일 거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a제곱이 2b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b제곱분의 9죠? 그럼 이거랑 더하시면 b제곱분의 10이 1이니까 b제곱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오시죠. 끝.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은 2b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구하는 거 3b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30이구나 하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떤 곡선 위의 점 딱 나오는 순간 대입한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보시면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초점을 f'이라고 한대요. 그럼 초점 구하고 가시면은 여기서 지금 c제곱은 9 더하기 7이죠. 쌍곡선은 그냥 두 개 더하면 그게 초점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c제곱은 16이니까 초점 좌표가 4,0이랑 마이너스 4,0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는 확인이 바로 되실 겁니다. 마이너스 4,0 여기가 f' 되셨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문제 보시면은 요 P가 2, 4분면의 점이라고 했죠? 제 2, 4분면의 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대요. 그럼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쯤에 생길 거고 그 점을 Q라고 한대요.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요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를 쌍곡선 위에다 찍어놨죠? 왜냐하면 이 쌍곡선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P가 쌍곡선 위의 점이면은 얘를 원점 대칭시킨 Q도 쌍곡선 위의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이 점들을 쫙 이어준대요. P 여기다도 이어주고 여기다도 이어주고 여기다도 이렇게 이어준대요. 그러면 사각형이 생기겠죠? 그림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저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요? 사각형 P, F, Q, F'. 이 사각형은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6이래요. 그렇죠? 넓이가 56이다.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AB가 뭔가 하니까 P의 좌표가 A, B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거의 다 풀렸는데 A 값, B 값 둘 다 구해야 되죠. 미지수 두 개죠. 그러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그 식을 어디서 찾을 거냐? 첫 번째는 P가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쌍곡선 위의 점은 대입을 하라고 했었죠. 쌍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은 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일단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7분의 b제곱은 1이다. 식 하나 나오죠? 그쵸? 그러면 a와 b에 대한 다른 식을 찾으면 될 텐데 그 다른 식은 바로 요거 넓이가 56이라는 데서 식을 하나 더 찾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사각형의 넓이가 56이다 라고 하시면요. 반만 떼놓고 볼까요? 딱 반 떼놓으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절반이 되겠죠? 28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죠. 즉 8이 됩니다. 그쵸? 요 길이가 8이 되고요. 그럼 높이만 찾아주면 되네요. 높이가 얼만고 하니까 높이가 바로 P의 Y좌표인 B죠. 그쵸? 보시면은 지금 P가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B는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B라고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P가 뭐 3, 4분면에 있다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B라고 하시면 되고 뭐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절대값 B라고 하시면 안전하죠.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넓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6변 8 곱하기 b 해준 게 28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 값은 7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될 텐데 a 값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b제곱은 49니까요. 여기서 9분의 a제곱은 8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제곱은 72가 되고요. 그러면 a는 풀마 6루트 2가 될 텐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가 아까 p가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었죠? 그럼 a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a 값이 무조건 0보다 작죠? 2, 4분면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a 값이 음수인 거를 택해 주셔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6루트 2구나 하는 거. 마이너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값 a 곱하기 b는요. 두 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2 루트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이런 것들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2, 4분면이다 하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구나. 문제 풀 때 쓰이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포물선이랑 어떤 직선이 있고요.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B의 범위를 구하래요. 둘이 만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은 뭐 접선의 방정식 쓰셔도 괜찮고 여기서는 그냥 판별식으로 풀게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나지 않도록.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 세워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교점이 없으니까 안 만나죠. 자, 그러면은 풀 건데 문제 푸실 때도 여기 센스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y는 무슨 x꼴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요. 식이 복잡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만약에 제가 이걸 y는 꼴로 바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y는 b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1x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나요? 안 되죠. b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b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두 번째는 b가 0일 때 일단 이렇게 따로 봐주셔야 돼요. 그쵸? 번거롭죠? b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따로 나눠서 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또 여기다 넣어서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하기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서 y는 꼴로 고치는 게 아니라 x는 꼴로 바꿔주시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y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대입하기 훨씬 편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살포시 대입을 해주시면은 y제곱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by가 되고요.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y제곱 더하기 8by 더하기 8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판별식 써주시면 될 거고요. 마침 여기가 8b네요. 그러면은 4분의 d를 쓰시면 되겠죠? 4분의 d. 그러면 저 절반에 제곱해 주시면 16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요게 0보다 작아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b제곱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죠. 그럼 우리가 찾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요.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네, 보도록 하죠. y제곱은 12x y제곱은 12x니까 당연히 초점은 3,0이겠죠. 보시면은 요 포물선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과 3,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했죠. 그쵸? a, b 어딘지 모르니까 3, 마이너스 6부터 볼게요. 3, 마이너스 6 볼 건데 초점의 x좌표가 3이죠? 그쵸? 그럼 3,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3, 마이너스 6이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접선 그읍시다.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쫙 연장해서 접선을 구해 주시면요. 그러면은 자, 여기 3,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거 설명했었죠? 여기 3이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인 거 아시죠? 그쵸? 여기가 얘랑 얘 중점이라서 0, 마이너스 3인 것도 아시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냐? 지금 요 녀석 기울기가 얼마예요? 두 접선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쓸 거란 얘기죠. 그쵸? 근데 얘 기울기가 마침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수직인 접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1이겠죠? 그쵸? 근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어떻게 나올 거냐?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1인 거 그리면요. 요렇게 나오겠죠. 쭉 해서 요렇게 나오겠죠? 수직되게. 그럼 요거 사실 X축 기준으로 접었다 펴면은 겹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접선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접하는 요 점, X좌표가 3이겠죠? 되셨나요? Y좌표는 6이겠죠? 그쵸?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인 형태니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 X좌표가 3이네? 그쵸? 그러면은 직사각형 그려지잖아요. 길이 B가 1대 2인 직사각형 그려지니까 요 길이는 6이겠구나. 따라서 A, B는 3, 6이랑 같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A, B 값은 1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뭐 이상한 거 쓰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쵸? 제가 포물선의 성질하면서 썼던 얘기들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되셨나요? 되셨겠죠?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못 풀더라도 풀 수는 있어야겠죠? 조금 다른 풀이도 알려드릴게요. 직접 다 구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 A, B 구하라고 했고 뭐 하란 대로 해보죠. y제곱은 12x 여기서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3,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직접 다 구해봅시다. 보시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A, B니까 B, Y는 절반 하고서 X 플러스 A 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6Y는 절반 해주고 X 플러스 3 해주시면 되죠. 근데 둘이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얘랑 얘가 수직이에요.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뭘 바로 알 수 있냐? 요 식 다시 쓰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만 하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b 값이 6이어야겠다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서 b는 6이 나와요. 되셨나요? b는 6이다라는 거 나오셨으면 쉽죠? 우리가 요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다시 나왔죠? 포물선 위의 점이다. 어떤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대입을 해라. 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럼 대입하시면은 B제곱은 12A를 만족을 하는데 B 값이 6이죠. B 값이 6이니까 12A가 36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3이다. 그래서 A는 3, B는 6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풀이가 느리지 않거든요. 그쵸? 뭐 이 풀이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그냥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쵸? 일반적인 풀이나 뭐 생각했을 때 요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때 포물선의 성질하면서 알려드렸던 거 그대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접선의 방정식 직접 다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14번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점 0,2에서 이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한다라고 했죠. 보시면 타원이 10분의 X제곱. 이거 어차피 아래쪽은 필요 없어서 안 그릴게요. 10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B제곱이 2니까 여기 좌표가 0, 루트 2죠? 그러면 0,2에서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0,2는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면은 밑에 쪽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0,2라는 점에서 타원의 접선을 그었대요. 그거를 잘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그으면은 타원이 지금 Y축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도 대칭되는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줄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생기는 접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라는 건데 지금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접점은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요. P랑 Q의 Y좌표는 같겠죠. 그리고 X좌표는 부호만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두 쌍이 생기게 된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Q의 길이를 구해라. 그리고 삼각형 PFQ의 둘레 길이 구해라. 이거 초점도 구해야 되네요. 타원의 한 초점을 F라고 하재요. 뭐 여기로 잡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A제곱이 10이고 B제곱이 2니까 두 개 빼주면 되죠. C제곱은 10 빼기 2 해서 8이네요. 그러면은 F, 이 좌표는 2루트 2, 0이 되겠죠. 물론 문제 푸실 때 마이너스 2루트 2, 0으로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번에서 구할 게 삼각형 PFQ의 둘레 길인데 PFQ 둘레 길이 이렇게 구하나 아니면은 여기 F' 잡을게요 그냥. PF'Q 이 모양으로 삼각형 넓이나 PFQ 이 삼각형 넓이나 같죠. 그래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는 PQ 길이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럼 PQ 길이 구할 건데 PQ 지금 Y좌표 같죠? 그리고 X좌표는 부호만 반대죠. 그럼 X좌표 찾아서 뭐 Q의 X좌표 찾은 다음에 2배 해주면 끝나죠? 자, 이렇게 볼게요. Q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X1 값만 구해주면 끝날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타원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10분의 X1, X 더하기 2분의 Y1, Y는 1이다 세울 수가 있죠. 그랬는데 마침 이 접선이 0,2를 지나죠. 0,2를 지나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자리에 0 들어가고요. Y에 2 넣으니까 Y1은 1이죠. 따라서 Y1 값은 1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오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 요게 0,2 지난다는 걸로 봤는데 Q라는 점이 타원 위의 점이죠. 그럼 빼먹지 말아야 할 거. 위의 점은 항상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원에다 대입을 해주시면요. 10분의 x1 제곱 더하기 2분의 y1 제곱이 1인데 방금 구했죠? y1이 1이라고요. 그쵸? 그럼 2분의 1이 될 거고요. 넘겨서 계산하시면은 x1의 제곱은 5다라는 거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Q점 좌표 나왔네요. x1의 제곱이 5니까 Q가 뭐 1사분면 점이다 라고 하시면 x1은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루트 5,1이 될 거고요. P라는 점은 마이너스 루트 5,1이 될 겁니다. 따라서 PQ 길이는 그냥 2루트 5다 라고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PQ 길이 구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얘기죠. PQF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PQ 길이 더하기 PF 길이 더하기 QF 길이를 해라라는 거죠. 그쵸? 이게 둘레잖아요. 되셨나요? 그런데 다행히 PQ 길이는 방금 구했어요. PQ 길이 2루트 5라고 방금 구했죠? 그래서 얘는 2루트 5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PF랑 QF 값을 더하는 건데, 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PF 더하기 QF를 해야 돼요. PF 더하기 QF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요 FQ 길이 있죠? FQ 길이랑 F'P 길이랑 같은 거 보이시나요? Y축 대칭. 그쵸? 초점도 지금 Y축 대칭이고 PQ도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QF 길이나 PF 프라임 길이나 같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요 QF 길이 대신에 PF 프라임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 PF 더하기 PF 프라임. 그죠? PF 더하기 PF 프라임은 타원의 장축의 길이죠. 그런데 타원이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2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2루트 10이 된다. 그럼 우리가 찾는 길이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2루트 5 더하기 2루트 10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묶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뭐 그게 그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되겠죠. 이것도 타원의 정의 사용했고요. 타원이 Y축 대칭이라는 거. 물론 X축 대칭이기도 하고 원점 대칭이기도 하죠. 이런 대칭성까지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전부 다 다뤄봤는데 빼놓지 말고 보면서 나랑은 좀 다르게 풀었구나, 아니면 내가 빼먹었던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구나, 아 저렇게도 풀 수 있네,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쫙 푸셨잖아요. 1번부터 14번까지. 요거를 여러 번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풀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맞았던 문제도 다시 풀고 틀렸던 문제는 당연히 다시 풀고 하면서 여러 번을 푸셔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어 외울 때도 그냥 한 번 보고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인간은 한 번 본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친구들 이름도 몇 번씩 불러봐야지 외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물며 수학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번 풀어서 맞았다고 그게 내게 아니에요. 개념 한 번 훑어봤다고 개념 공부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풀고 또 풀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비로소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 문제 나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2차 곡선 문제들 좀 올려놨거든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보시면 학습 자료에다가 제가 20문제 정도 올려놨어요. 3점 12개랑 4점 8개인가? 반대인가? 여튼 그것도 한번 뽑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벡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